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리 많이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국가와 지역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신한국 이성대학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국가와 지역 사이에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덕목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세법 강의는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금만큼 우리 실생활의 피부로 받는 게 최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자고 나서 저녁 때까지 모든 게 세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강의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액자산가랑 보험 설계사들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국세청에서 한 18년 근무하고 세무사로 45년간 세금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축적을 했고 해서 교보생명의 자문세무사, 수성구 마을세무사 등등을 하면서 이런 들었던 사례들을 강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납세 의무는 국가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또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에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명한 사회에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면 또 어떤 사람은 기부라고 그러죠. 국가의 기부. 또 국가의 기부를 하면서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이건 국가와 동업이다. 왜? 사업하면서 소득 세입이 최고 세입이 45%입니다. 지방세까지 하면 50%를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동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편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상당하게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이라는 좋은 세금은 없습니다. 정직한 세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정치가, 철학자, 과학자, 작곡가, 독립운동가 수식어가 엄청 많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달러 인물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피할 수 있지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암도 피할 수 있고 다른 다 그랬지만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세금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금을 뭘 하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임해에 나오는 천망해외 소위 불실한 글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고 넓은 것 같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주가 국세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랜덤으로 여러분도 빠져나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세금은 그럼 결국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절세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세금의 종류에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는 종류에는 절세가 있고 보통 우리가 조세 회피 있고 탈세가 있습니다. 탈세는 국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처벌받겠죠. 그죠? 처벌받고 세금 내고 가산세 내고. 자, 그러나 이제 절세는 우리 세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법이 인용하는 범위에서 내가 지혜를 짜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조세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한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쉽게 말해서 우회해서 회피한다 이 말입니다. 자, 회피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정여상속이니까 양도를 했는데 정여로 회피한다든가 정여했는데 양도로 위장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러나 그거는 조세피는 나중에 걸리면 처벌은 안 받습니다. 왜? 법을 위반한 거 아니까 탈세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추징당하고 가산세는 추징당합니다. 그럼 절세는 내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세로 가야 된다. 평생.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재 없는 내용부터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평생 내고 살았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평생 사업하면서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내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가지세, 소비세, 유류세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간접세죠. 그죠? 쉽게 말해서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거를
간접세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세금 얼마 많이 했는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나 어제도 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한잔 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내가 10,000원을 지불했으면 그 중에 1,000원은 뭡니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누가 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건 당세자. 맞죠? 세금을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냉장고를 500만 원 주고 고쳤다. 내가 또 뭐 신세계 백화점 가서 옷을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 1,000만 원에 10% 세금 100만 원 누구 겁니까? 누가 냈습니까? 여러분이 냈잖아요. 여러분이 냈고 또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하시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친구들만 난 부가가치세만 하나 장사 못 해먹겠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받았다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개월 있다가 7월달에 부가세, 익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내는 겁니다. 그럼 세금 누가 자기는 그 돈을 받아 갖고 있다가 쉽게 운용하고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옛날 같으면 요즘 같았으면 그 공무원을 되게 혼내고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국가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일을 못했죠, 그죠? 저도 뭐 사실 국세청에 있으면서 그런 후회를 좀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도 제가 말씀을 지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북유럽 국가에는 내빈 소개하면 세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내빈 소개 1번입니다. 뭐 공수나 권력 등 없습니다. 내빈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대구 김부중 회장 얼마나 돈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돌아가실 때 완전히 뭐 베트남 피해 다니면서 고생하셨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정말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2023년도, 24년도는 반도체 때문에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8년도 가장 잘 될 때 삼성전자 매출이 300억이 있습니다. 그때 세금 얼마니? 법인세만 18조를 냈습니다. 법인세 지방소득세까지 18조. 자, 그렇게 18조를 내고 그때 북한 예산이 얼마였나? 북한 예산이 9조입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삼성전자 대기업 글로벌 회장을 정치권이 묶어가 옥죄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라든가 딥시크보다 밀려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치권 자기는 뭐 하는 겁니까? 세금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을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싱가포르에서 삼성전자 법인을 본사로 싱가포르 오면 5년 동안 법인세 제로 모든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병철 선대회장부터 우리나라 애국이 가장하시는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전자가 그 싱가포르 가면 우리나라 망해요. 맞지 않습니까? 법인세 17조 냈는데 법인세가 그럼 삼성전자가 법인세만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그 많은 그 고임금자들 근로소득세, 부가치세, 각종 세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또 삼성그룹 전체를 하면 우리나라 세수 부담에 뭐 한 20-30% 아니겠습니까? 현대나 뭐 LG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정치권에 호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의 기회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상속세 12조 원을 우리나라 상속세 예산이 뒤에 나오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 12조를 5년 동안 분납해가 냅니다. 그 삼성전자가. 돈 안 낼 수 있습니까? 5년 동안 분납하는데 주식 팔아가 냅니다. 정말.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이 선진국은 상속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일본은 55%, 우리는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삼성전자가 얼마나 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여러분도 그 국가에 이제까지 세금 많이 내고 담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가다가 저녁에 반찬 사가면 또 세금 냅니다. 국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장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부 요번에 의성에 산불이 나서 온 나라가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그 재고 기부금이 1,600억 되고 뭐 상당히 지금 기부금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세금은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에 나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자, 기부라고 생각하죠. 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100% 손비 처리를 합니다. 100% 손비 처리.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뭐 10억 내고 뭐 LG 얼마 내고 또 냅니다. 그죠? 다 많이 내고 특히 또 애터미 같은 그룹은 100억을 냈더라고 이번에. 자, 100억을 내면 자, 이 100% 소비되면 물론 이제 법인은 약간은 다르겠지만 뭐 개인하고 달리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인은 100억을 내면 법인세율이 22% 붙으면 22억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78억만 그 내가 세금 내는 부담이 되죠, 그죠? 물론 뭐 거기에다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법인은 또 22% 그렇고 개인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 임영웅이다 이찬원이다 뭐 전환기리도 뭐 기부하고 뭐그 많이 전환기리 뭐 기부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영웅 같은 사람이 소득이 1년에 소득이 100억이면 최고 세율 49%입니다. 그럼 49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 내잖아요. 그 반동업입니다. 그 임영웅이가 만약에 10억을 기증하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10억 안 내니까 10억 별로 절감되니까 자기는 5억만 기부해도 5억이 세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법인의 기업을 하면서 대외 이미지 홍보되고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발생하고 또 기업은 매출이 홍보되고 또 세금도 절감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제2구 기부금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보셨으면 고향사랑 기부금 한 들어봤습니까? 예, 고향사랑 기부금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를 따서 만든 제도인데 우리 세무사에서 한 7, 8년 전부터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결국은 도입이 됐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자기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주소 말고 다른 고향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향이 의성이라도 의성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송 뭐 영덕 다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얘들아 우리 그 근로자들이 내는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세액 공제해 줍니다. 나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습니다. 또 30% 자 청송 사과, 청송 분합니다. 뭐 현동 사과만 30%를 청송분에서 사과를 줍니다. 30% 고향 답례품. 그럼 나는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 결과잖아. 오히려 이익입니다. 이익. 자, 또 덕이잖아, 그죠? 또 전환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전환기리가 뭐 60억 벌이가 27억 세금 냈다 그랬죠? 그러면 전환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뭐 요거는 그렇지는 한도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냈다. 2천만 원 내면 30% 답례품 들어오죠. 600만 원 답례품 들어옵니다. 그럼 2천만 원 돼서 또 1천만 원 세이브 되죠. 그럼 1천만 원 세금으로 세이브 되고 답례품 600만 원 들어오면 나는 내는 게 얼마입니까? 400억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도 뭐 이 세무서에서 경북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안동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조금 다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의성하고 영덕, 안동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 말고 제 기부금이 10억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역시 그 출향인이 많아가 그렇고 청송과 영양은 아직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참 물론 뭐 출향인들이 적어서 그런 것도 몰라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주면 내가 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 비록 뭐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 그죠? 특히 여러분들 자녀분들 급여를 받는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충분히 덕이 되잖아요. 공짜인데 공짜 오히려 130% 이익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절세의 테크닉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라떼 우리도 저도 뭐 그 60대 후반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라떼 같은 생각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정말 많이 잘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할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산업자본주의 상품을 팔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는 게 그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는 꿀뚝산업. 옛날에 우리 꿀뚝산업 염색공단이나 환경이나 그래서 버린 산업자본주의가 있고 지금은 금융자본주의입니다. 자, 자본의 소유와 기능 분할을 기초로 하여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단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저도 이 주위 들어보면 세무사하면서 들어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코인회가 100억 장사는 대부분 수두룩 있습니다. 저 주위도 많고요. 물론 이제 97% 이런 걸 이 양반이 가져갔겠죠. 또 주식회가 부자 된 사람 많고 또 코인 뭐 요즘 뭐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가 산업자본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분들 뭐 우리가 돈을 오늘 정여 상속이니까 자녀분들이 형편에 살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교보생명에서 상속세가 한 70억인데 상속세가 한 24억 나왔습니다. 93세 노인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67세입니다. 노노 상속입니다. 67세 받은 사람이 또 70억짜리 23억 상속하면 37억 남습니다. 물론 상속세는 10년 끝나기 가능하죠. 그럼 이분도 건강이 67세 어쩔지 몰라요. 또 상속되면 또 그 건물적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93세분 또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자수성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일찍 정리를 안 한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속세를 많이 내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 보고는 지금이라도 정리하라, 나눠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청송 심회장 고향 부남 사람이 우리 사무실 와서 정여와 뭐 상속 이런 거 등등해서 뭐 상담을 하고 갔는데 주라 그랬습니다. 아무 가질 필요 없다. 다만 상가를 뭐 주고 하더라도 통장은 본인이 갖고 있고 무슨 아시겠죠? 통장 월세를 통장은 그분 통장을 내가 카드로 빼내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 그러고 뭐 정반되면 좀 찝찝하면 상가에 가처분 해놓고 혹시 또 아들이나 딸들이 다른 짓 할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료를 부모가 받아보면 그냥 뭐 세입자가 가만히 있겠죠, 그죠? 탈세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요즘은 또 옛날처럼 뭐 세무서에서 뭐 경찰서에서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 법대로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되는 마당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세무공무원, 경찰, 신문기자가 밥 먹으면 밥값 누가 냅니까? 예? 밥값 누가 냅니까? 식당 주인이 냅니다. 그죠? 식당 주인이 내잖아요. 맞잖아요. 다 벌리. 근데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세 분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예? 세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잖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신문기자 학부형, 뭐 증명사 학부형, 세무공무원 학부형, 경찰도 학부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직 집단들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속도 이제 보면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우리 세무 측면에서 보면 이게 관세 전쟁이 세금 전쟁입니다. 세금 전쟁. 이 말은 패권 전쟁이죠, 그죠? 자, 우리 어릴 때 동요 있지 않습니까? 우산셋 하는 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에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강 우산, 파랑 우산, 찢어진 우산, 초다란 골목길에 세 개가 이 말을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자, 그게 결국은 옛날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미소, 유럽이 상강에서 상강 서로 패권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는 찢어진 우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중국이 올라왔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유럽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미국 트럼프 물론 뭐 트럼프 잘하는지 뭐하는지 저도 평가를 못하겠지만 지금 50개주에서 트럼프 아웃 벌써 나오잖아요. 예. 관세 때문에 모든 나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지금 혼란이 몰려 있습니다. 자, 우리 참 아이러니하죠. 1773년도 미국 보스턴 차 수입 사건에서 영국 의회가 과중한 세금을 물렸죠. 그래가지고 보스턴 주민들이
홍차 실은 배에 실은 홍차를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국 독립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시발점이. 그죠? 그걸 생각하면 트럼프도 그걸 참, 이거 관세 전쟁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 알 건데 자기들도 그 세금 전쟁 때문에 일어난 국가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죠? 그래서 참.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 그 가세 내는 대로 안 하고 유럽하고 동남아하고 다 합해갖고 세금 넣는 대로 이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이러다가 예. 한번 혼나봐라 키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미국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곧 미국도 트럼프도 손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삽니다. 경제 뭐가 삽니다.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관세 전쟁입니다. 45%가 그 말이 되나. 그러면 이제 그